1970년 당시 100원이라는 가격에 출시된 브라보콘은 대한민국 제과 역사상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이라는 혁명적인 이정표를 세우며 등장했습니다. 바삭한 과자 속에 담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은 당시 아이들의 폭발적인 환호성을 자아냈고 거리는 온통 브라보콘의 CM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1982년 창단되어 20년 동안 무려 9번이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프로야구의 전설 해태 타이거즈는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태는 단순한 식품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과 기쁨을 책임지던 재계 서열 24위의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며 위용을 떨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과 역사의 시작부터 프로야구 최강팀의 탄생, 그리고 무리한 확장이 불러온 비극적인 몰락의 역사를 파헤쳐봅니다. 해태의 장대한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3일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함께 용산 남영동 공장에서 그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박병규, 민우식, 신덕발, 한달성 네 사람은 일본인이 운영하던 나가오카 제과를 불화받아 마침내 해태 제과 한명회사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창업주 박병규 회장은 원래 그 공장에서 묵묵히 숫자를 다루던 평범한 격리 직원으로 시작하여 해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성실하게 공장을 지켰던 직원이 해방 후 마침내 그곳의 주인이 된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이 닥쳤지만 해태는 드롭스 사탕 등을 수입하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텨내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브라보콘의 대성공을 시작으로 연양갱, 맛동산, 홈런볼, 에이스 등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전설적인 과자들이 모두 이 황금기에 탄생했습니다. 해태는 숙명의 라이벌인 롯데제과와 함께 대한민국 제과업계의 쌍두마차로 불리며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브라보콘 광고를 찍었을 만큼 해태의 위상은 국가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12월 창업주 박병규 회장이 53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제국에는 변화의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건배 회장이 이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공동 창업인 경영체제는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81년 5월 박건배 단독체제가 확립되면서 해태는 젊은 야심가의 진두지휘 아래 식품 기업을 넘어선 거대한 확장을 꿈꾸었습니다. 박건배 회장은 단순히 과자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스포츠와 비식품 분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심의 첫 결실은 1982년 아버지의 고향인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해태 타이거즈를 창단하며 스포츠계의 전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김웅영 감독의 영입과 함께 해태 타이거즈는 무적의 위용을 뽐내며 한국 야구 역사를 새로 쓰는 전설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봉현, 김성한, 김종모로 이어지는 공포의 KKK 타선은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팀 마운드를 초토화하며 해태의 첫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KBO 최초의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무적의 왕조를 구축했습니다. 20년간 우승 확률 50%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뉴욕 양키스조차 뛰어넘는 기록이었으며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시각, 박건배 회장의 시선은 더 위험하고 거대한 무리한 사업 다각화의 서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태는 1979년 신방전자 인수를 시작으로 1988년 해태전자를 출범시키며 익숙한 제과업을 벗어나 본격적인 전자사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과와 전자는 본질부터 달랐고 부족한 기술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태는 점차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야망을 가진 박 회장은 1990년 건설업 진출에 이어 1994년에는 오디오 전문 기업인 인켈을 과감하게 인수했습니다. 1995년에는 무선 전화기 업체 나우정밀까지 연이어 인수하며 그룹의 덩치를 무섭게 불려나갔으나 실속은 점차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미진금속공업을 해태중공업으로 탈바꿈시키며 제과, 전자, 건설을 아우르는 전형적인 문어발식 확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확장의 이면에는 과연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가라는 치명적인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해태제과의 우수한 현금 흐름은 금융기관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담보이자 대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려 29개의 종합금융회사들이 앞다투어 대출을 권유했고 혜태는 그 돈을 빌려 식품과 무관한 적자 사업들에 쏟아부었습니다. 본업인 제과에서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은 밑 빠진 독과 같았던 전자와 중공업의 손실을 메우는 자금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1996년 말 혜태그룹은 재계 24위, 1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외형을 갖췄으나 속은 이미 투물대로 타차 있었습니다. 이조구 7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 세워진 혜태제국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마침내 1997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의 거대한 파고가 대한민국을 덮치며 혜태의 화려한 거칠에는 순식간에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보, 산미, 기아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자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금융권의 돈줄은 급격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일본계 투자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종금사들은 혜태를 향해 대출금 상환을 강하게 독촉했습니다. 8월 22일 20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한 차례 부도 위기를 겪으며 혜태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결국 11월 1일 196억 원의 어음을 끝내 처리하지 못한 혜태제과를 포함한 3개 계열사는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부도의 절망 속에서도 1998년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혜태제과 인수를 추진하며 제국을 재건할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네슬레 같은 초우량 기업이 인수한다면 혜태라는 유서 깊은 이름을 보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이 협상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허무하게 결렬되었고 혜태는 스스로 살아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매각무산의 배후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 만큼 그 충격은 컸으며 혜태제국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중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한 축이었던 혜태음료는 일본 컨소시엄에 매각되었고 포장공업과 텔레콤 등 수많은 계열사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조 3, 600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제국을 조각조각 찢어놓으며 잔혹한 몰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모기업의 처절한 자금난은 호남 야구의 자존심이자 불패의 상징이었던 혜태 타이거즈의 심장부에도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998년부터 팀의 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돈이 없던 구단은 주력 선수들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이종범 선수를 일본으로 보낸 것 역시 팀의 전력 보강이 아닌 오직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눈물겨운 트레이드였습니다. 2000년에는 팀의 성적이 6위까지 추락했고 급기야 정신적 지주였던 김응용 감독마저 삼성으로 떠나보내며 왕조의 시대는 저물어갔습니다. 선수들은 제대로 된 연습구장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해야 했으며 한때의 챔피언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2001년 8월 1일 혜태 타이거즈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역사를 뒤로하고 기아자동차에 인수되며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총 210억 원의 전설적인 야구 왕조가 넘어간 그 순간 수많은 팬들은 혜태라는 이름이 주는 아련한 추억과 자부심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룹의 뿌리였던 혜태제과 역시 2005년 숙명의 라이벌인 크라운제과에 인수되어 현재의 크라운 혜태그룹으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박건배 전 회장은 훗날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사건에 휘말려 법의 심판을 받는 쓸쓸하고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혜태의 몰락은 본업을 잊은 무리한 확장과 빚에 의존한 차입 경영, 그리고 최적의 매각 시기를 놓친 오너의 판단 미스가 부른 인재였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무모하게 발을 들이면 결국 본업까지 망칠 수 있다는 사업 다악화의 교훈을 혜태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록 제국은 사라졌지만 맛동산과 홈런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으며 기아 타이거즈는 KBO 최다 우승팀의 명성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보콘 하나에 행복해하던 그 시절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혜태 타이거즈의 9번의 함성은 이제 전설 같은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무모한 야망이 불러온 제국의 몰락. 여러분은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며 어떤 교훈을 떠올리시나요?